우리 몸 곳곳으로 혈액 속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혈관. 그 길이만도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지구 3바퀴나 된다는데요. 그런데 내 몸속 혈관이 막히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그 순간에 통증이 너무 있어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앉아 있다가 푹 쓰러질 때도 있고 내 몸이 이상하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 세포에는 통증 세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살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이룰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새 내 몸에 들어와 돌연사를 유발하는 시한폭탄. 가장 큰 요인은 혈관 속 지방 때문입니다. 혈관 내벽에 쌓인 지방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심할 경우 터지게 된다는데,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모르고 방치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생명의 통로인 혈관을 지키고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 돌아왔다는 분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순자 어머님이세요? 예, 제가 박순자인데요. 외출하기가 겁난다는 박순자 씨. 화장실에서도 쓰러지고 버스 정거장에서도 한번 쓰러지고 또 한 번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20년 동안 한국 무용을 배우며 외국까지 공연 다닐 정도로 건강했던 그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에 무리가 올 정도로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데요. 쓰러질 때 어떻게 쓰러진지도 모르고 전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안. 혹시 뜬금없는데? 갑자기 쓰러진 박순자 씨 때문에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화 안 받으니까 아예 찾아왔네? 깜짝 놀랐잖아. 전화가 안 돼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통화가 안 되자 직접 찾아온 친구분. 올 때마다 양손 가득히 음식을 싸들고 온다는데, 이런 친구의 지극정성 3년이 넘었다는데요. 내가요 네. 한 3년 전에 남편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우울증 막 이런저런 합병증이 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바깥바람도 쐬주고 이런다고 어디 가보자고 그래서 불러서. 남편이 사망한 후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다가 한 달 만에 외출을 나선 순자 씨. 친구를 기다리다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고 말았다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러니? 완전히 의식이 없어요.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냥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 119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는 뭘 하세요?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래요.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바로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순자 씨의 경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정지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이게 다 약이요. 여기 이 상자 여기가 다 약봉지예요. 위장약, 심장약, 관절약. 다 있네. 먹는 약이 많아가지고 입에서 약 들 날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언제 또 쓰러지게 될지 두렵다는 순자 씨. 전조 증상이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어요. 상황이 없이 어쩔 때는 그냥 앉아 있다가 푹 쓰러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 몸이 이상하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거예요. 혈관은 70% 이상 막히기 전까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세포에는 통증 세포가 없기 때문인데요. 모르고 방치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돌연사한 시신을 부검한 결과 3명 중 2명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역시 1위가 심혈관 질환, 2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렇다면 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많습니다.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한다거나 혹은 추운 날씨나 갑자기 활동량이 많아지는 봄철 환절기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심하면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의 균형이 깨져 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률이 높다는데, 실제 10년간 혈관 질환 사망자 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교차가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혈관 질환 원인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요인은 혈관 속 지방 때문입니다. 혈관에 지방이 쌓인다? 보통 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서서히 진행되는데, 혈관이 노화하게 되면 탄력이 떨어져 혈관 내부에 지방이나 노폐물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혈관 내부가 좁아지고 딱딱해지다가 결국 확 막혀서 심내혈관 질환을 불러오는 것이죠.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혈관계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지키는 HDL 콜레스테롤 분비를 촉진하고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어려워져 그만큼 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가뜩이나 갱년기로 힘들던 차에 심근경색까지 진단받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는 순자 씨.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친구와의 만남도 늘 이렇게 집에서 하고 있다는데요. 고등어도 맛있겠다. 심근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소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는다는 순자 씨. 과연 순자 씨의 혈관 건강은 많이 회복했을까요?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아직은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데요. 앞으로는 효과적인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좀 신경 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60대 나이에 20대 동안 혈관을 자랑한다는 분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송희순 어머니세요? 네, 맞아요. 봄맞이 청소보다 혈관 청소에 더 신경 쓴다는 송희순 씨. 이게 지금 뭐 하시는 운동이죠? 네, 이게 덕수리 운동이에요. 독수리 운동이요? 네, 뭐에 좋은 운동인가요? 네, 이게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이랍니다. 혈액순환. 네, 네. 온몸을 웅크리는 거. 그 다음에 주먹을 쭉 펴고 펴주세요, 이렇게. 쫙 펴주고 손바닥도 딱 펴주세요. 네. 뒤로 제쳐요. 여기서 5번 돌리세요. 일명 독수리 운동법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갈고리 운동법인데요. 손끝의 모세 혈관을 자극해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물론 송희순 씨도 처음부터 혈관 건강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관리를 안 했는데요. 네. 10년 전에 제가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가위에 눌린 것 마냥 가슴이 답답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이 밀려들었다는 송희순 씨. 그래갖고 엄청 놀래가지고 제가 남편을 깨워서 이렇게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진단을 해본 결과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전에는 손발이 찼던 거 외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오더라고요. 협심증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년 동안 혈관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데 송희순 씨가 철저하게 지켜온 혈관 건강. 과연 결과 역시 만족스러울까요? 어머님은 총 콜레스테롤은 높지만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높아서 네. 상대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 125로 괜찮습니다. 네. 20, 30대 젊은 사람 수준으로 상당히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희순 씨의 동안 혈관을 유지하는 비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꼭 따뜻한 차를 마신다는 송희순 씨. 여름에도 물 대신 즐겨 마신다는 이 차가 바로 혈관이 젊어지는 비법이라는데요. 뭐 하시려고요? 저 생강차 끓이려고 그래요. 그냥 차. 예, 생강차가 이게 혈압에도 좋고 심혈관에도 좋답니다. 생강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을 우린 물 역시 혈관 건강에 좋다는데요. 양파 껍질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퀘세틴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혈관 건강을 위해서 식단에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요. 고기를 하루 걸러서 굉장히 육식을 좋아했어요, 제가. 저녁에 간식도 잘하고 닭튀김 같은 거 먹고 그렇게 자주 먹었는데요. 그 뒤로는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하죠. 혈관 건강을 위해 육류는 되도록 멀리하고 채소류와 생선을 많이 먹고 있다는 희순 씨. 그 노하우가 담긴 혈관 건강 밥상 한번 살펴볼까요? 연어 덮밥 만들 건데요. 연어 덮밥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해서 자주 가끔 해 먹고 있어요. 양파하고 당근을 썰어서 볶아주고요. 물 좀 넣어야 돼. 여기는 기름 많이 넣기 싫어서. 기름 대신에 수분으로. 네, 기름 반핀 저는 물 반. 채소를 볶고 밥을 푸는데 양이 적다고 했더니 탄수화물을 줄여라? 영양학적으로 이상적인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전체 칼로리의 50%인데 말해 한국인은 전체 칼로리의 약 67%를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혈중지방 농도를 높여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송희순 씨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함량은 적은 대신 채소를 많이 넣어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연어 덮밥을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송희순 씨표 혈관 건강밥상 완성인가 했더니 어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그런데 음식에 기름을 뿌린다? 잠시만요. 아까 채소 볶을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물 좀 넣어야 돼. 여기는 기름 많이 넣기 싫어서. 분명 기름이 싫다고 했던 송희순 씨. 어떻게 된 거죠? 이 알티지 오메가3예요. 송희순 씨의 동안 혈관 비법 두 번째. RTG 오메가3를 먹어라. 지방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기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삼겹살을 구웠을 때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그대로 두면 하얗게 굳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액체 상태로 존재해 혈관에 쌓인 이물질을 배출하는 효과를 내는데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속에 바로 오메가3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소 오메가3가 우리 몸에 흡수되면 지방을 녹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관 속지 끄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깨나 들깨 그리고 대두에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또는 다양한 새우 이런 것들을 어패류 속에서도 풍부한 불포화지방산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하루에 오메가3를 2에서 4g을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20에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오메가3가 아닌 RTG 오메가3는 무엇일까요?
이 오메가3는 실질적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T지형, 그 다음에 E형, 그리고 마지막이 RTG형인데요. 좀 개량되고 진화된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T지형 오메가3는 우리 몸에 흡수할 경우 불포화 지방산은 그대로 흡수되지만 불필요한 포화 지방산까지 더 먹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세대 형태를 보완해 나온 게 E형 오메가3인데요. 불필요한 포화 지방산은 제거하는 대신 흡수를 돕는 글리세롤이 없어 체내 흡수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세대, 2세대 오메가3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게 바로 RTG 오메가3인데요. 불필요한 포화 지방산은 제거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글리세롤과 결합하도록 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실제 2주간 오메가3를 섭취한 후 생체 이용률을 실험해 봤더니 RTG 오메가3의 생체 이용률이 124%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RTG 오메가3의 효능을 알기 쉽게 실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개의 컵에 동일한 양의 지방을 넣고 한쪽 지방엔 물을 부어주고 다른 쪽엔 RTG 오메가3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물을 섞은 지방은 잘 섞이지 않는 반면 RTG 오메가3를 넣은 지방은 금방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RTG 오메가3가 혈관 속 지방을 녹인다는 의미인데요. RTG 오메가3를 섭취하면 심혈관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까지 원활히 하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20주간 오메가3를 먹였더니 혈압 조절은 물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지만 우리 몸은 이를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식품을 통해서 또는 보충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적당한 양을 섭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RTG 오메가3. 그렇다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WHO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은 1대4지만 실제 1대10의 비율로 오메가3 섭취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해서 오메가3 비율을 늘려야 하고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안전한 추출 방식으로 만들어진 오메가3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최근엔 초인계 추출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인계 추출 방식은 50도의 낮은 온도를 이용해 성분을 추출하는 것으로 고온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열에 의한 산패 위험이 낮습니다. RTG 오메가3는 하루에 500에서 2000mg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고 어류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으로 우리 신나는 인생을 보내요.